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감염병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네. 제국주의 시대에 벌어진 정복에 대한 욕망과 이 무분별한 산업 발전의 욕망에서 비롯된 감염병이 출몰한 거죠. 이 감염병은 1817년 1차 팬데믹을 시작으로 150여 년 동안 무려 7번의 팬데믹을 일으켰는데요. 과연 어떤 병일까요? 150년? 그거 아니야? 그 콜레라. 네, 맞습니다. 은천 씨. 바로 콜레라는 최근까지 있었으니. 역시 예. 어른. 콜레라인데요. 보면 끝에 뭐 하나 달렸죠. 채찍처럼 달린 거, 뭐 꼬리가처럼 보기도 하고. 얘는 저거를 움직이면서 물에서 헤엄을 칩니다. 아, 물에서. 예, 헤엄을 칩니다. 그러니까 막 얘네가 있는 물, 오염된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간염. 그거에 걸리겠죠. 그렇구나. 그 오염된 물을 먹어서 콜레라가 들어오면 이 소장벽에 붙어가지고 이제 독소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독소가 다량의 수분을 배출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지독한 설사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아, 너무 괴롭겠는데요? 아, 어떡해. 진짜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네요. 이거. 물이 위험해요. 우창현 선생님, 그럼 콜레라에 이 간염이 되면 우리 몸에 대체 얼마나 많은 그 수분이 빠져나가는 겁니까? 많게는 하루에 거의 20리터에 가까운 설사를 하기도 해요. 20리터요? 20리터? 네. 그리고 이때 나온 설사의 양이 체중보다 많아요. 많게는 정말 2배 정도까지.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콜레라가 많이 발생하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요, 콜레라 병동에 좀 특이한 침대가 있어요. 바로 쌀 수 있게. 와. 왜 침대에 저렇게 구멍을 모르겠어. 뚫은 걸까요? 그냥 계속 나오니까 그냥 받으려고 하는 거네요. 맞아요. 물만 나오겠네요. 정말 그래서 걸리면은 이렇게 물만 빠져나가는 게 전해들도 같이 빠져나가니까 근력이 없고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움직일 힘도 없어서 저렇게 아래 저렇게 대변을 받게 해놓고 설사를 계속하는 거고요. 끔찍하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사망을 해요. 그런데 심지어 노약자나 아이들이다. 못 버티겠죠. 그러면은 거의 사망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교수님, 근데 콜레라균이 인간의 욕망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 그쵸, 거죠? 좀 의아하죠. 이걸 세상 밖으로 처음 퍼뜨린 건 바로 제국주의에서 비롯된 정복력이었어요. 원래 콜레라는 인도 겐지스강 유역의 풍토병이었어요. 인도 겐지스강 유역 주민들은 강물에 콜레라 환자의 옷을 세탁하기도 하고 배설물을 버리기도 했어요. 심지어 그 물을 마시기도 했는데 아니 왜 그 물 먹으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마시는 거야? 결국 이런 오염된 환경 속에서 인도 내에서 콜레라가 창궐하게 됐고요. 19세기 인도에서만 1,5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나라에 식민지 지배로 들어간 나라가 있었죠. 영국 아니에요, 영국? 네, 맞습니다. 영국입니다. 영국군이 들어갔죠. 어떻게 되겠어요? 콜레라에 걸렸겠죠. 그렇죠? 예. 당시 인도에서 군대를 이끌었던 헤이스팅스 후작이라는 사람이 난 기록이 있거든요. 무서운 질병이 갑자기 덮쳐 수많은 불쌍한 병사들이 알아눕는 바람에 행군은 끔찍하게 이를 데 없었다. 환자 수송용 마차에 실린 채 죽어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고 빨리 수송하면 목숨을 건질지도 모르는 사람을 태우기 위해 시체를 마차 밖으로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다. 어제 해진 뒤로 죽은 병사만 500명이 넘는다. 이 사람들 놀랬겠네요. 갑자기 막 병사들이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인도에서 시작된 콜레라가 영국 이 군대에 의해서 이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러시아까지 그냥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유럽의 그 닿을 이 1831년에는 아주 그냥 강력한 그 위력을 발휘하는데요. 이집트 카이로에서는요, 총 인구의 13% 이상이 사망했고요.
헝가리에서도 최대 10만 명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때 그 오스트리아에서 그려진 그림이 하나 있어요. 어? 뭐야 이게? 오씨. 20대 초반의 같은 여성입니다. 왼쪽이 이제 평소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그린 게 콜레라에 걸린 지 1시간 만에 네? 아, 근데 사람이 변했대요. 저렇게 네. 파랗게 변해요? 증상이 나타나고 1시간 만에. 그러니까 심한 탈수로 몸이 수척해지고 창백해지는 모세관까지 파열돼서 이 피부마저도 검푸른색으로 이렇게 아이고야. 바뀌었고요. 안타까운 사실은 그림 속의 이 여성은 이로부터 4시간 후에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도수님, 당시 콜레라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림 같은 게 있을까요? 그림을 한번 함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건 1832년에 그려진 프랑스의 만평인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남성 같은 경우에는 딱 부어도 혈색이 안 좋아 보이죠. 그리고 피부톤이 파랗게 물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콜레라를 의미화시켜 놓은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를 상징하는 프리기아, 모자를 쓰고 있는 마리안느로 프랑스 자체를 상징하는 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프랑스에서 콜레라로 10만 명이 넘게 사망을 했는데 이 프랑스 역시 콜레라 습격에서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전 유럽에서 콜레라가 창궐하던 시기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 영국입니다. 또 영국.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자기 제국주의 욕망에 의해서 혼란을 퍼뜨렸잖아요. 결국 영국은 자기 나라까지 이제 콜레라가 확산되면서 그 부메랑을 직격탄으로 맞게 됩니다. 그럼 영국으로 교수님 들어온 콜레라균은 또 급속도로 왜 확산된 거죠? 역시 이것도 인간의 욕망과 관련이 돼요. 욕망? 예. 하도 먹고 싸고 이랬나? 뭐 왜 물이 오염됐죠? 네. 그때가 바로 산업혁명 시기예요. 아, 예.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요. 그렇죠. 예.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시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사람들은 비좁은 방, 물이 새는 지하실 등에서 빽빽하게 모여 살았거든요. 이런 주거 환경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바로 화장실이었어요. 그렇구나. 위생이 안 좋고 그러면 정화 장치가 설치된 화장실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사람들은 배설물을 거리나 도랑으로 연결된 오물구덩이에 그냥 버렸어요. 상황이 이러자 런던 하수도에는 오물과 도살장의 폐기물, 심지어 사체까지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832년에 런던에서만 2만 명이 콜레라로 사망합니다. 그 이후 콜레라는 주기적으로 유행을 하면서요. 1848년에는 약 15,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또 나왔어요. 와. 이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의사들도 뭔가 치료법을 연구하기를 시작을 해야죠. 한 의사가 제안한 이 치료법은 기름칠을 한 코르크로 콜레라 환자의 항문을 막는 거였어요. 심지어 어떡해. 미국에서도 이 치료법이 시행됐는데요. 의사들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환자의 항문에 코르크를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랬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배추 꼭다리로 막는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진짜요? 진짜예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르신들. 어느 시대에 방구 하도 끼는 놈들 있어. 저 배추 꼭다리 저거 똥꽁 틀어 막아 막 그랬었잖아요. 저희는 그 시대 안 살았어요. 아, 인간의 욕망이 낳은 감염병이 또 하나 있어요. 또 있나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세균과 연관된 병이에요. 과연 어떤 감염병일지 이번엔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창백한데요. 너무 창백해지네요. 이 그림의 실제 모델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하얗다. 네. 창백해져. 맞아요.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 그리고 이 눈가에 좀 어둡고 그림자가 보이죠. 이 여성들은 모두 감염병에 걸려 사망했어요. 네. 그건 바로 200여 년 동안에 약 10억
1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결핵균에 의한 감염병, 결핵입니다. 10억 명이 사망했다고요? 이런 이 결핵균이 약 1만 년 전쯤에 인체에 침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센균과 함께 정말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이제 세균으로 꼽는데요. 그런데 이 결핵균이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감이 오세요? 결핵이? 네, 따뜻한 거? 따뜻한 거, 전 반대로 습한 거. 습한 거. 바로 산소를 좋아해요. 결핵균이 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핵균이 주로 이제 숨을 내쉴 때 공기로 비말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이 결핵에 걸리면 보통 폐결핵 증상이 나타나면 막 기침 당연히 심하게 하게 되고 오한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 심하면 가래와 피를 토하기도 하죠. 결핵균은 이런 증상을 통해서 사람을 완전히 이제 정말 소모시켜서 극도로 쇠약한 상태로 몰고 가기 때문에 19세기엔 이거를 소모병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우창윤 선생님, 이 결핵으로 인해 나타난 증상이 또 있나요? 우리 몸의 신체에 못 가는 부위가 사실 또 없어요, 결핵균이. 그래서 뭐 임파선 같은 데를 가면요, 그냥 임파선이 좀 붓고 고름 나고 터지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뼈로 가면은 결핵성 골수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진 한번 봐보실래요? 지금 이 사진이 고대 로마 시대 도시인 폼페이에서 이제 화산 폭발로 사망한 남성의 예측뼈인데 척추 중 하나에서 특히 이 결핵성 척추염의 흔적이 좀 발견이 됐어요. 뼈들이 파여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뼈의 뒤쪽이 깎아져서 납작해져 있어요. 이렇게 결핵균은 뼈의 침투에서도 뼈를 갉아먹고 뼈가 부러지게 하고 이걸 내려앉으면서 뭐 신경통이나 뭐 감각의 이상 등을 초래하기도 하고요. 또 결핵균은 뇌로도 가요. 뇌에서 이제 수막염을 일으키면은 뭐 굉장한 두통과 의식의 변화 그리고 뭐 사망을 초래할 수 결핵 있는 엄청 위험하구나. 뭐 다 가요. 야, 뭐 종잡을 수가 없는 놈이네, 이놈도. 교수님, 산업혁명 시기에 결핵균이 이렇게 확산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자본주의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된 감염병인데요. 산업혁명 시기에 노동자들이 도시로 몰려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좁은 공장에서 오염된 공기와 먼지를 마시며 일했고요. 특히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된 석탄을 채굴 하는 광산에서는요. 바람도 통하지 않는 갱도에서 수많은 광산 노동자가 분진을 들이마시면서 일을 했어요. 특히 결핵균은 이 자외선에 약해요. 그러니까 햇빛을 받으면 밖에서는 또 금방 죽는데 갱도에 있으면 또 대부분의 공장에서 환기도 안 되고 빛도 잘 안 들어오면 결핵균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것이죠. 거기다 더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을 과도 심하게 하잖아요. 잘 못 먹잖아요. 어떻게 돼요? 당연히 건강 상태, 면역 기능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발병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핵을 가난한 자들의 질병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19세기 초에는요, 유럽 인구의 무려 7분의 1이 결핵으로 사망했다는 연구 보고가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 결핵 확산이 절정을 이뤘대요. 그래서 유행했던 게 뭐냐 그러면은 뭐 사진 한번 봐보실래요? 이게 뭐예요? 시체. 시체 아니에요. 시체 아니에요? 네, 살아있는 분들이고요. 이때 결핵 환자를 위한 요양원이 설립됐는데 이곳에서는 뭐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고 햇볕을 쬐게 하고 이런 것들로 치료를 했다고 해요. 이게 뭐 균 자체를 사실 치료한 효과는 당연히 없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못 먹고 못 자고 했으니까 그나마 재우고 먹이고 했으면은 우리의 면역은 조금 더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정도 치료가 최선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결핵균에 의한 감염병은요. 계속 인류를 괴롭혀오고 있죠. WHO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2021년이에요. 약
1,06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세계적으로 발생했어요. 아직도 많다. 그 가운데 OECD 국가 중에서 발생률 1위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입니다. 엥? 야, 우리나라 결핵 발병 1위라고. 해마다 2만 명 넘게 결핵이 걸리고 1,300명가량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매일 서너 명이 결핵으로 숨진다는 얘기인데 사망 원인 가운데 감염병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다음으로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결핵균을 가지고 있다는 발표도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발전이 이렇게 아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만 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전쟁이 쓰나? 네. 최근으로 이해했잖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약용해서 무기로 쓴다고? 무기 개발에 들어간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왜 그러냐 진짜. 실제로 그 1, 2차 세계대전은요. 거의 신무기의 실험장이 되다시피 했거든요. 이때 탄저균을 활용한 무기가 개발됐어요. 어쨌든 이 세균 무기 이런 걸 만들다가 뭐 사고 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사건이 하나 큰 게 있었죠. 생물학 무기 실험을 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영국입니다. 또 영국이에요? 영국은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왜 하필 탄저균이었어요 그러면? 가장 큰 이유는요. 포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탄저균은 막대 모양의 잎사인데 극한 상황에서는 동그란 포자 모양으로 변하죠. 포자 모양으로 변한 탄저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몸속에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숙조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 생명을 유지합니다. 심지어 흙으로 돌아간 탄저균은 이 포자 형태로 100년까지도 거뜬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저균이 무서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동물과 사람 모두를 감염할 수 있는 인수 공통 감염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균을 동결 건조시키면 손쉽게 분말로 만들 수 있어서 냄새나 맛을 느끼지 않고 음식, 물 등의 투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머.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전쟁 중인 상대의 동물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살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진짜 전쟁에 쓰면 난리 나겠네요. 하지만 2001년 탄저균을 악용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왜? 9월 18일이죠. 9.11 대로 일주일 후에 5통의 편지가 발송이 됐어요. 그로부터 3주 후 10월 9일에 2통의 편지가 추가로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보내진 거예요. 협박이냐 협박? 당신은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우리에겐 이 탄저균이 있다. 이제 당신은 죽는다. 두려운가?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알라는 위대하다. 그 당시 그 편지에는요. 탄저균 분말 2g이 들어있었거든요. 편지 안에 들어있었던 거야? 이걸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양은 적지만 피해는 심각했죠. And 29 staffers for Senator Tom Daschle's office have tested positive for exposure to anthrax. 결국 22명이 탄저병에 걸렸고요. 그중에 5명은 돌아가셨고 나머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저 편지 누가 보낸 거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미국 육군 연구소의 미생물학자였는데요. 기소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영원한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탄저균 테러네요. 이처럼 세균을 범죄나 테러에 악용할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 탄저균뿐만 아니라 천연두, 패스트, 야토병 등 세균과 바이러스를 무기화한 생물 무기가 수십 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극소량으로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생물 무기가 인류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거죠.